요즘 따라 낮에 꾸벅꾸벅 졸거나 낮잠을 오래 주무시는 어르신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낮잠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연구팀이 노인 4,800명을 8년간 추적한 결과 낮에 심하게 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26%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낮잠이 치매 유발 단백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낮에 자주 졸거나 오랜 낮잠을 자는 노인의 뇌에는 실제로 치매 단백질이 더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게다가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 피로가 쌓여 또 낮잠을 자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결국 뇌 속 단백질 이상을 일으켜 치매 발병 위험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낮잠이라고 넘겼다간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낮잠, 얼마나 자야 건강하고 언제부터 위험한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컨설턴트 김영자입니다. 낮잠을 많이 잔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주, 오래 자는 낮잠은 노년기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 습관이 바뀌면서 몸과 마음에 이상이 온 어르신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80대인 한 어르신은 9년 전 뇌경색을 앓고도 활동적으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사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십니다. 낮잠이 크게 늘었고 TV도 누워서 보시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낮잠을 자는 습관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연구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 당뇨병 위험이 2~3배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낮잠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 비만, 우울증 발생률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둘째, 이로 인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계속 졸리는 상태가 이어지죠. 셋째,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반복되면 뇌의 피로는 쌓이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넷째, 낮잠이 길어질수록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점점 빠지며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다섯째, 무기력한 낮잠이 반복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면증, 과수면증 같은 수면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낮잠은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휴식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노년기에는 단순한 휴식이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낮잠이 우리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잠을 오래 자는 것이 치매와 관련 있다는 말, 그냥 겁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 연구진은 낮잠을 자주, 깊이 자는 노인의 뇌를 MRI로 분석한 결과 특정 단백질이 뇌에 더 많이 쌓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단백질은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들은 치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뇌 속에서 쌓이면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결국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구 결과
낮 동안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길수록 이 단백질이 뇌의 여러 부위에 더 넓게 분포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에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쌓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낮에 잠이 많다는 건 이미 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과도한 낮잠이 뇌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낮잠을 오래 자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다시 낮잠이 필요해지는 수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치매 유발 단백질이 청소되지 못한 채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잠이 많아졌다는 변화는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낮잠이라도 노년기에는 반드시 그 시간과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낮잠이 되는지 정확한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낮잠은 잘만 활용하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언제,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 낮잠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30분 이상 자게 되면 잠에서 깨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후 2시 이전, 점심 식사 직후의 식곤증 타이밍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낮잠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넘기면 몸은 다시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고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수면 리듬 붕괴가 시작됩니다. 낮잠을 자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침대가 아닌 소파나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짧고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면 오래 자는 것을 자연스럽게 방지할 수 있고 일어나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낮잠이 습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무조건 자야 한다는 식의 낮잠은 신체 리듬을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거나 밤에 자주 깨고 잠들기 어려운 경험이 반복된다면 그 낮잠은 건강한 낮잠이 아닙니다. 또한 낮잠 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면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거나 뇌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낮잠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밤잠의 질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낮잠은 밤잠을 잘 자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하는 비상대피소 같은 존재이지 하루의 주 수면 시간처럼 반복돼선 안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낮잠이 꼭 필요한 상황과 낮잠을 완전히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잠시 조는 대신 실천할 수 있는 대안 행동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잠이 건강에 나쁠 수 있다 해도 모든 낮잠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낮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에 잠을 거의 못 잤거나 새벽에 여러 번 깼다면 뇌와 몸은 분명 피로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잠시라도 낮잠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짧은 낮잠이 몸의 회복을 돕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낮잠도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낮잠을 자게 되면 야간 수면 리듬은 무너지고 뇌는 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피곤한 상황이라면 의자에 앉은 자세로 15분 정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며 햇빛을 쬐는 것도 낮잠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고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햇빛을 자주 쬐는 어르신일수록 밤에 잠을 잘 자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이 너무 잦아지고 매일같이 졸음이 밀려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니라 기면증,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어르신의 낮잠 습관이 괜찮은 수준인지 한눈에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낮잠 습관이 건강한지 위험한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래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낮잠 습관을 조정하거나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입니다. 두 번째,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세 번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새벽에 자주 깹니다. 네 번째,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한 느낌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낮에 갑자기 졸음이 몰려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순간이 자주 생깁니다. 일곱 번째, 외출이나 운동, 지인과의 사회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여덟 번째, 기억이 흐려지고 말이 자주 꼬입니다. 아홉 번째,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무기력한 느낌이 듭니다. 열 번째, 주변에서 요즘 많이 자는 것 같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뇌 건강, 정신 건강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신호등입니다. 혹시라도 해당되는 항목이 많다면 낮잠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그 이유와 배경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건강한 낮잠 습관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낮잠은 무조건 해롭지도 않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낮잠입니다. 노년기의 낮잠은 몸의 피로를 잠깐 회복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습관처럼 반복되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낮잠은 치매 유발 단백질 축적, 수면 리듬 붕괴, 우울감과 무기력감까지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변화는 서서히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다음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오후 2시 이전에 자야 합니다. 둘째, 매일 자는 습관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만, 정말 필요할 때만 자도록 하세요. 셋째, 낮잠으로 해결되지 않는 피로감이나 졸음은 수면 장애나 정신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넘어서면 우리의 뇌는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어르신의 건강한 수면 습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